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청약하는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 순서로 청약하는 엔캠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청약하는 네 종목 중 가장 기대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 종목도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파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엔캠은 2차전지 4대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중 올해 두 번째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T였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전해액은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채우는 액체인데요. 2차전지 원가의 13%를 차지하는 소재입니다. 4대 소재 중에서는 가장 원가 비중이 낮지만 그래도 2차전지 관련 종목에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되므로 네 종목 중 가장 기대주라고 서두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점점 증가되면서 2차전지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수요 속에 엔캠이 생산하는 전해액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엔캠의 주요 공급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인데요. 국내 2차전지 3사 중 두 개 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금년도 비중을 보았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의 공급 비중이 더 높았네요. 그리고 전해액은 화재나 폭발 위험도 있지만 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고작 3, 4개월밖에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전해액을 생산하는 공장은 2차 전지를 완성하는 기업의 공장 인근에 건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캠도 현재 해외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 중국, 폴란드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미국에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공장 인근에 짓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헝가리에도 공장 건설을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상황입니다. 2차전지 기업들의 공장 인근에 계속 따라가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장으로 조달되는 공모자금 중 370억 원을 해외 공장 증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공장을 완성시키고 중국은 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공모자금 사용 계획 중 신규 사업으로 NMP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소개드리기 위해 이번 주 청약했던 GI텍을 잠깐 소환할게요. GI텍의 주요 제품이었던 슬롯다이는 양극재의 활물질을 알루미늄 기재 위에 코팅해주는 기계였는데요. 코팅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극재 바인더를 함께 섞어준다고 합니다. 그때 바인더를 녹이는 물질로 NMP라는 용매를 섞는다고 하는데요. 이 NMP는 상당히 비싼 물질이고 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도 하고 또 비싼 물질이므로 폐건전지에서 NMP를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일단 폴란드에 NMP 정제 설비를 구매하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NMP 재활용 사업은 동화기업이라는 회사도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인데요. 동화기업도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는 엔캠의 경쟁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도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전도 유망한 엔캠도 향후 위험 요인은 있죠. 첫 번째는 수소전지입니다. 2차 전지와 향후 미래에너지 왕자를 두고 각 축을 벌이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수소전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일진하이솔루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에너지와 수소에너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시장을 각각 점유하면서 동반 성장하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꿈의 2차 전지라고 불리우죠. 전해액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구성되면서 사이즈는 작아지고 효율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고 양산이 되더라도 초기에는 상당히 고가로 나오게 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고체 배터리도 큰 위협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엔캠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은 금년 상반기 기준 유동 비율은 137%, 부채 비율은 69%인데요. 유동 비율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손익을 보시면 20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금년 상반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손익 관련해서는 공모가 산정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급하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이익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럼 청약 정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엔캠은 10월 3주차 마지막 청약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 GMBS 엔지니어링의 비례 자금을 활용하셔도 엔캠은 비례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유리해 보이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엔캠은 약 266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전량 신주로 모집합니다.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792억 원이고요. 코스닥 중대형급 규모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57만 주를 배정하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일단은 최대 비율인 20%로 약 45만 주 배정해 두었는데요. 엔캠의 현재 직원 수는 약 200명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사주 물량을 1인당 약 2260주씩 배정받게 되는데요. 증거금으로는 7,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사주 미달이 없다면 직원들은 본인들의 회사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미달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메인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약 45만 주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 한도는 2만 2천 주이고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서브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인데요. 약 11만 3천 주를 배정받았고요. 일반 우대 구분 없이 청약 한도는 11만 3천 주가 되겠습니다. 한도가 상당하죠.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증권의 일반 한도 2만 2천 주 기준으로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3억 8,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엔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576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38.1%입니다. 약간 많은 편이죠.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중 기존 주주 물량이 약 395만 주로서 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모주주보다 2배 이상 물량이 많으므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재무적 투자자인데요.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물량이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벤처금융 투자자가 최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상장 후 3년 동안은 오정강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물량에 대해서 현 대표이사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는데요. 그러므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현 대표이사가 이들 투자자들의 물량을 빠르게 인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엔캠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물량이 약 109만 주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장일에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물량은 17만 5천 주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전체 주식수의 1.2% 비중인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일에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이 있습니다만 행사기간이 2023년부터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 볼 텐데요. 일단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을 6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PER이 아닌 EV/EBITDA로 비교를 하였는데요. SKIT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선정에 20년 실적과 21년 추정 실적의 평균을 적용하였는데요. 아무래도 21년의 이익을 추정하여 반영하다 보니 20년까지 비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하는 EV/EBITDA 배수는 20년은 49.2, 21년은 45.7이었는데요. SKIT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SKIT와는 청약 전 핵심 정보 영상에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년도에 영업이익은 136억 원이 나온다고 추정하였는데요. 근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전해액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손실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가는 올라갔지만 판매 단가는 계약 금액으로 제공하다 보니 역마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판매 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SK와 LG를 대상으로 협의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이 약 178억 원이 나오면서 금년도 영업이익으로 136억 원을 추정하였는데요. 하반기에 저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믿어야겠죠. 여하튼 주당평가 가액으로는 45,600원이 도출되는데요. 여기에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23.3% 할인율을 부여하였고요. 상당 공모가로 35,000원을 책정합니다. 그럼 이 공모가 수준을 한번 유사기업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업은 첨보입니다. 2차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엔캠이 첨보에게 원료를 구입하고 있고 첨보의 최대 주주도 엔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약간은 특수한 관계인데요. 여하튼 전해액을 만드는 국내 경쟁사입니다. 이 첨보와 PER로 비교를 해볼게요.
첨보의 10월 13일 기준 시가총액은 2조 8,450억 원이었고요.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 해보니 366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PER은 77.7이 되는데요. 그리고 엔캠의 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5,291억 원이고요. 21년 추정 순이익은 124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PER은 42.8이 나오죠. 사실 42.8이라는 PER은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첨보와 비교를 해보면 저평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종목과 장비를 공급하는 종목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종목이므로 그 부분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 PER 42.8 정도의 공모가이지만 할만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배터리 3사 중 SK와 LG에 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고객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상장일 유통 물량인데요. 그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높고 전환사채가 약 17만 주 상장일에 초과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꼭 챙겨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종목을 모두 소개드렸는데요. 한 종목씩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결과와 함께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아마도 상장 후 1년 안에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해외 공장을 증설하려면 유상증자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럼 또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